현재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호의적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미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이며 미국은 한국을 어느 정도 파트너로 생각하느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 동맹체 중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파이브 아이즈의 한국 가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국이 요청한 게 아니라 미국 하원에서 대상 제1국가로 추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요.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한국을 미 하원이 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파이브 아이즈 동맹체 가입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미 영연방 동맹체이고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권 국가들로만 구성된 연맹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로서 한국은 가입을 시도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은 게 당연한 맥락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작 파이브 아이즈 동맹은 다른 나라를 영입시킬 생각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과거 냉전 시대에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의 감청 등 첩보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주된 임무였고 그 가운데 들어갈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라가 많아질수록 기밀이 유출될 확률도 크고 관리하기가 불편해진다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유일하게 파이브 아이즈 가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온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90년대부터 자신들은 유럽에 속하는 레벨이고 탈아시아권의 국가라 지칭하면서 유럽연합의 가입 여부를 문의하는 등 일본이 서방권에 가깝다고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최근 10수년간 아베 전 총리도 내각에서 파이브 아이즈의 가입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베 내각의 고노다로 방위상은 이에 관해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이 가입해 식스 아이즈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면서 6번째 국가로 일본을 추진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미 트럼프 정부 때와 아베의 합이 매우 잘 맞으면서 탄력을 받은 바 있는데요. 미국은 미중 전쟁으로 인해서 파이브 아이즈가 화웨이에 5G를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아베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들은 중국과 맞설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으며 일본도 통신 네트워크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화웨이 5G를 전격 배제하면서 파이브 아이즈에 발 맞췄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파이브 아이즈가 경제 분야나 외교 등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유일하게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의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산케이 같은 일본 극우 언론에서는 한국은 이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는데요. 논리는 한국 G7 입성을 반대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이유였는데요. 일본은 미국이 주도한 한국 G7 입성을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이유는 보안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친중 정부가 들어서 있는 데다가 북한에도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2019년 일본이 자행한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규제에도 한국이 일본 반도체 물자를 북한에 빼돌리고 이것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말도 안 되는 수출 규제를 실행한 맥락과 같습니다. 따라서 G7보다 훨씬 색이 보수적이고 첩보 동맹으로 뚜렷한 파이브 아이즈 가입은 일본만 가능하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미국과 함께 중국 포위망을 구상해 보겠다는 의견인 것이죠. 고노다로 방위상은 짐짓 너스레까지 떨었는데요. 그는 우리는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 앉겠다라며 복잡한 과정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저 탁상의 의자 하나를 더 가져놓겠다라면서 일본이 어렵지 않게 곧 파이브 아이즈 멤버가 되고 이 동맹체가 식스 아이즈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미국 하원에서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 제1순위를 일본 아닌 한국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을 편입시켜 확대하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원 군사의 산하 정보특수작전 소위가 마련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미국 9월 1일 현지 시간에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기존에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협의체가 광범위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 정보특수작전 소위는 개정안을 밝혔는데요. 그들은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 후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 대상을 생각이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이 수십 년간 유럽연합이나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공공연하게 떠벌려 왔는데 왜 한국이 제1순위로 거론이 되고 있으며 미 하원까지 법을 개정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 가능한 조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 정보특수작전 소위는 우주, 항공, 지상,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을 살펴봅니다. 즉 미국 첩보기관이 봤을 때 현재 가장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되어 역할을 할 국가는 한국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 파이브 아이즈는 최근 가장 그들의 중심 의제가 된 화웨이 5G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대안으로 들었습니다. 미 의회는 화웨이 5G를 제외하는 대신에 한국의 삼성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전격 승인했습니다.
즉 파이브 아이즈의 네트워크의 근본이 될 통신 장비를 한국의 것으로 채우자는 승인에 들어간 것입니다. 파이브 아이즈의 네트워크 전반의 기술 담당 국가가 한국인데 한국을 가입 안 시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또한 불과 지난달에 미 국무부는 한국의 정밀 유도 부품에 대한 2억 5천만 달러의 판매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까지 판매해온 무기와 차원이 다른 것이 적들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부품인 레이저 유도 장치를 비롯한 몇 가지 항목을 한국에 처음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품 수입은 한국이 마음대로 다른 무기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 국방력의 업그레이드를 가져옵니다. 다만 이는 미 안보의 핵심 부품이기도 해서 쉽게 다른 나라에 내주려는 부품이 아닌 것인데요. 그러나 미 국무부는 한국에 이러한 물자를 승인하고 전자권까지 돌려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그러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고 보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죠. 또한 더욱 놀랄만한 것은 한미 간의 핵연료 재처리 사용 승인이 전격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핵연료 재처리 사용에 관한 문제는 미국이 절대로 허가하지 않는 분야로 알려졌지만 과학기술정통부에 따르면 한미 원자력 연료 주기 공동연구 JFCS는 이에 관해 승인한 것입니다. 이를 승인하면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핵 잠수함이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비롯해 핵연료 재사용 문제는 핵잠 운용의 필수적인 사안인데 왜 하필 지금 승인했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과정이 소위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데리고 오려는 밑밥 깔기가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일본에 이러한 뉴스가 전해지자 매우 당황하면서 자신들이 일지명을 못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미국의 돈만 퍼줬고 실질적인 신뢰는 한국이 얻고 있는 이상한 꼴이라 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한국 외교가 강력한 것이 G7이나 한미 정상회담에도 눈에 띄게 보였다라면서 일본이 올림픽에만 돈을 쏟아부었지 실제로 외교적인 소득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기밀 정보 공유 동맹체에 포함된다면 한국의 위상 제거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오히려 G7 정도는 더욱 여유있게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에 대한 적극 검토를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반도를 명시한 것은 한국을 적극 영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입니다. 물론 이번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서 독일, 일본, 인도 등의 추가도 고려 대상이라고는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관련 정보를 내년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확연히 다릅니다. 다만 파이브 아이즈가 정보 공유를 넘어 안보 군사면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점점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파이브 아이즈에 단독으로 거론될 만큼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인정받고 타국이 필요로 하는 만큼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 가입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미국은 한국을 가장 중요한 경제적 군사적 협력 동반자로 설정했고 그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과 논의만 거듭하고 승인 안 한 다양한 것들을 모두 오픈했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이번 아프간 작전에서 한국은 최고의 모습을 선보이며 외신과 선진국들의 찬사를 받은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파이브 아이즈까지 한국이 거론되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